안녕하세요, 봉봉대장입니다. 동네 근처에 있는 조그만 산이 있어요. 서봉산이라고 하는 데인데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정도 됐는데 아직은 햇빛이 좀 따갑고 날이 갑자기 더워지고 있죠. 동네 근처 산이라고 제가 자주 와본 데는 아니고 처음 와봤어요. 길이 보이는 곳으로 걷고 있는데 제대로 들어온 곳인지. 그렇습니다. 밖에 나오면 또 덥고 이러니까 요새 그냥 집에 짱 박혀 있을까 하다가 그냥 무작정 나왔습니다. 어디로 이어진지도 모르는 길을 따라서 그냥 무작정 걷고 있습니다만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차도로 지금 들어서고 있어가지고 맞은편에서 차가 온다면 뛰어내리거나 어떻게 좀 피해야겠죠? 여기 아닌데? 뭐 이래. 뭔가 그럴싸한 산책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뒤에 보이시나요? 다 풀숲인데 뭐 아무것도 없어. 돌아가야 되나? 모르겠다. 일단 돌아갈까? 고민되네요. 그냥 가볼까? 그냥 가보죠 뭐. 어차피 이 동네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온 이유,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 이것저것 해보려고. 근데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해서 거창한 게 있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는 얘기, 사람 사는 얘기하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계속 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는 왜 또 묘비가 있어. 이 위로 올라가면 묘지가 있어요. 여기 뭐 잘못 온 것 같은데? 아무튼 제대로 된 길을 찾기 전까지 잠깐 제 얘기를 해볼까요? 그냥 무작정 걸어가기도 심심하니까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하다가 매장을 차려서 2025년이죠. 작년까지 12년 딱 채우고 매장을 접고 지금은 쉬었음 중년 봉봉대장입니다. 매장 이야기나 뭐 그 전에 살아온 이야기 이런 거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 지금 햇빛 때문에 인상을 쓰고 있는데 원래도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장을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매장을 운영했다가 접었던 분들이나 혹은 접을 예정인 분들이나 공감을 좀 하시겠지만 매장은 차리는 것보다 접는 게 더 힘들어요. 서봉산 산림욕 여기였네. 일로 가면 이제 뭔가 산책로가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 길이 맞는 것 같으니 이제 안심하고 쭉 걸어가 보죠.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은데. 매장 접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접지 못하고 붙잡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사실 훨씬 전에 접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사가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1년만 더 해보자, 2년만 더 해보자 이러다가 12년 채우고 접은 거죠. 뭐 시원섭섭해요. 아쉬운 점도 있고, 아유 드디어 때려쳤다 하고 시원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부 사장님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약간 인간 혐오에 걸려 있습니다. 인류애가 사라진 느낌. 매장에 사람들 많이 와서 놀고 이런 곳이라서 대부분 다 친하고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혹은 그럴 수 없는 인간들에 의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드디어 그럴싸한 길. 거미줄인데 피해갈 수가 없네. 몰라. 뭔가 자연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거 뭐 카메라만 돌리면 바로 까먹어. 일단 정리하면 12년 매장 운영했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때려쳤다. 그리고 지금은 쉬고 있다. 이렇게 요약하면 간단한 거를 더럽게 길게도 얘기했네요. 그죠? 그렇게 저는 속세를 떠나서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이사를 와서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언젠간 나아지겠죠. 언젠간 뭐라도 시작해야죠. 이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결정하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 거미줄 되게 많네요. 지금 화면에서 안 보이겠지만 벌레도 많고 산소리 그렇죠. 공기 거미줄 추가. 지금 뭔가 약간 공터 같은 곳이 나왔는데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는 것은 여기가 정상인가? 다 온 거야 지금 여기가? 산책로가 한 개가 아니라 또 여러 갈래가 있어가지고 또 다른 길로 돌아와 봤습니다. 잠깐만 쉴까 여기서? 여기에 이렇게 벤치가 있네요. 제가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나이를 먹다 보니까 느껴져요. 나 생각이 그렇게 확고한 사람은 아니네?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 어제 내 생각이랑 오늘 내 생각이랑 다를 수도 있고, 그날의 기분, 그날 먹은 음식, 그날 들었던 노래, 그날 만난 사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생각이 휙휙 바뀌어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런 얘기하고 다른 영상에서 같은 주제로 다른 소리를 했다고 해서 채널 주인장에 치매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고. 제가 원래 20대 때 디자인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야근, 철야, 주말 출근, 진짜 드라마에서 디자이너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제일 짜증났던 게 파리의 연인? 박신양 배우 말고 배다른 동생이었나요? 박신양이 자동차 그룹 회장 같은 사람이고 이동건은 그 회사 자동차 디자이너로 나왔거든요. 근데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 직무태만 일을 하는 새끼를 못 봤어. 하더라도 짧은 에피소드로 남아가지고 뭐 야근 좀 하다가 코피 한번 흘리고,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느낌이 그래. 그냥 서류 툭 던지면서 이것 좀 내일까지 처리해줘요 뭐 이러면서 퇴근하고 여주 만나가지고 노는 거야. 데이트하고. 평일 낮에. 디자이너가 야근을 안 해? 이럴 수가 있어. 물론 대기업이니까 죄다 하청 주고 띵까띵까 놀아도 뭐 그런갑다 하겠는데, 아무튼 야근 철야 밥 먹듯이 하는 디자이너 입장에서 그 드라마는 굉장히 고가웠다.
그렇습니다. 또 이야기가 샜는데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야기가 이거 생각나면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생각나면 저거 얘기했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된 채로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고 나중에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가 아 맞다 이 얘기했었네 싶은 게 나오면 따로 메모를 하든지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슬쩍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어나가다가 또 딴 데로 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DHD 요새는 약간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말인데 누구나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죠. 우울증도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도 누구나 중증이면 이제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고 해야 되지만 누구나 어느 정도의 우울감, 우울증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죠. ADHD도 누구나 조금씩 있다고 해요. ADHD 증상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 맞다 내가 무슨 말하고 있었지? 이런 소리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나요? 살다 보면 다 조금씩 하고 사는 거지. 물론 그게 너무 심해지면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죠? 이거 뭐 한참 올라오더니 내리막이네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갑자기 양갈래길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팔각정. 저 멀리 풍경 보이시나요? 날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저는 저 멀리까지 보이는데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네. 팔각정이라는 걸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 중간중간에 저렇게 묘지가 있어요. 저게 그 팔각정이거든요. 절로 또 넘어가는 길이 있고 여기 뭐 산악회가 있나 보네요. 올라갈 수 있나? 와우. 아 기가 막히네. 지금 저쪽에 보이는 물이 저수지에 저수지. 거구저수지라고 하는데 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뷰군요. 원래 등산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항상 갈 때마다 제 의지로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가자고 해서 끌려가거나 힘들어요 싫어요 언제 내려가요 나 내려갈래 막 이러면서 죽는 소리 앓는 소리 어릴 때 얘기입니다. 어릴 때 그래가지고 등산에 좋은 기억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혼자 조용히 올라와 보니까 등산 동호회가 왜 있는지도 알겠고 그래 뭐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다 뭐라도 좋은 게 있으니까 모여서 같이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자전거나 런닝 동호회 같이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길을 막거나 연병천병을 하는 게 문제죠. 어디까지 얘기했죠? 뭔가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짜 생각이 안 나네. 어딘지 모르겠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완전 반대편이네? 모르겠다. 언젠간 가겠지. 아이씨 꼬라져 보니까 넘어가는 길이 없을 것 같은데 크게 돌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저 산을 넘어야 되나 산 주변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산 주변 길을 보니까 인도가 있다가 없다가 이래가지고 걸어가기 좀 위험해. 이 배터리도 10% 남아가지고 말하다 끊기겠네요. 아 맞다 여기 지나가야 돼 진짜. 용맹해 알았어 네가 이겼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나 어디로 내려갔지? 왠지 또 길을 헤매다가 배터리가 다 나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 일로 지나갈 수 있나요? 길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산에 잠깐 돌아보겠다고 나왔는데 길을 잃고 다시 산 타면은 또 반대편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집에까지 무사히 복귀하는 게 목표고요. 지금 배터리가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까 제가 4시쯤에 출발했는데 6시 18분이네? 2시간 넘게 이 코딱지만한 산에서 길 헤매고 하느라 시간 다 잡아먹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동네 되게 마음에 들어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닌데 많지도 않아.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저수지랑 산도 있고 새들도 많고 특히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동네 애들은 인사를 겁나 잘해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동네에서 되게 처음 보는 사람일 텐데 그냥 일단 어른이면 인사를 해. 애들이 갑자기 누가 안녕하세요 하길래 쳐다보니까 저를 보고 90도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누구지? 약간 좀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가지고 매장 할 때도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제가 사람 얼굴 기억을 잘 못해요. 어제 본 사람도 까먹어가지고 누구셨더라? 약간 이런 상태라서 자주 보고 말 좀 섞고 이러면은 그래도 기억을 좀 하는데 병원 가서 상담받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려주신 건 아닌데 제 생각에 저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매장을 운영할 때도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어제 만난 사람도 기억을 못해요. 손님이 오면 이렇게 재밌게 놀고 다음날 또 놀러가고 싶어해. 왔어 그러면은 또 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나는 진짜 진심 처음 보는 얼굴로 처음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지. 저희 어제도 왔는데. 그래서 한 번은 너무 기억을 못하는 것도 티를 내니까 제가 왜냐면 저희 매장이 이용 수칙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아니까 그냥 이용하면 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니까 헤맨단 말이죠. 성격이 좀 쿨해가지고 저희 왔었어요 알아요 이러고 그냥 놀면은 참 다행인데 F 성향이 센지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사장님 저희 어제도 왔었는데 그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근데 그렇다고 안 물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짧은 생각으로 살짝 바꿔본 게 또 오셨네요 반갑게 인사를 해주면 좋아하겠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온 손님 그 망할 계집애가 또 오셨네요 했더니 처음 왔는데요 아는 척 한 거 미안한데 꼭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됐냐. 민망해서 혼났어. 오르막이 왜 이렇게 끝이 안 나지? 그래서 그 뒤로는 2명 혹은 4명
팀으로 온단 말이죠. 다 쳐다보거나 기억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조금 이렇게 캐릭터가 센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눈썹이 엄청 진하다, 눈이 엄청 크다, 코가 크다, 입술이 두껍다, 막 이런 식으로 기억하기 쉬운 어떤 특징이 있으면은 그 사람만 봤어요. 그 사람만.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사람 얼굴을 유심히 보면서 기억하려고 그랬어. 어차피 한 사람이 엄청난 인싸라서 여러 그룹에 다 소속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번씩 다 데리고 오는 거 아니면은 놀러 오는 팀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멤버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만 기억해 놓으면 그 사람을 알아봤을 때 아, 또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방법은 약간 먹혔어요. 유효했어. 또 오셨네요 하면은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무튼 뭐 그렇게 무난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커플도 되게 자주 왔었어요. 한 커플은 제가 남자를 기억해놨던 거야. 그 커플이 왔길래, 그 남자가 왔길래 오랜만이에요 이랬어요. 남자가 표정이 개같이 안 좋아져. 뭘까 했는데 여자애가 개정색하면서 야, 니 여기 처음 와본다며. 누구랑 왔었냐? 진짜 살기를 가지고 얘기하서 살기를 가지고. 내가 더 무서웠어. 이렇게 묻는데 남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를 원망하자니 사전에 이야기된 바가 아니고 나도 뭐 그럴 줄 몰랐고 여자친구 바뀐 줄 알았어 내가? 왜 처음 온다고 거짓말해? 친구들하고 왔다고 할 것이지. 그 친구는 누구 탓할 수도 없고 일단 대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들통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저는 도망갔습니다.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서 밀린 음료를 만드는 척 갑자기 스푼을 젓기 시작했죠. 그 커플이 놀다 갔는지 그냥 나갔는지 그거는 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직원한테 주문 좀 받아줘 라고 얘기하고 저는 숨었기 때문이죠. 비겁하게 다른 사람의 청춘의 한 페이지를 개같이 망쳐놓고 안 싸워도 될 일을 싸우게 만들어 놓고 도망을 쳤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어쨌어야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까지 했어. 그리고 남자애는 여자애한테 처음 왔다고 구라치다가 걸린 상태고 여자애는 이 씨발 딴 여자랑 왔었네 눈치 다 깠어. 이미 남자가 처음 왔다는 것도 엄청난 용기를 내서 거짓말을 한 사람 같았어. 표정에 정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망했네, 걸렸네, 이 표정이야.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이랑 어땠을까? 아주 빠르게 그 표정을 캐치해서 다른 사람이랑 헷갈렸나 봐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다른 사람이랑 헷갈렸나 봐요 라고 했는데 이 새끼는 계속 그 표정이야. 됐다 이 표정. 그러면 이제 그 여자애는 속으로 내 욕도 하겠지. 이 씨발놈 한통속이네. 사실은 전 여친이 아니라 내가 세컨 아냐? 막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힘든 나머지 망상을 해봤습니다. 저 앞에가 정상이라는데 아니 아까는 오르막 내리막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계속 오르막이죠? 원래 이랬나? 이제 시간이 슬슬 7시를 향해 가는데 아무리 날이 풀리고 해가 길어졌다고 해도 해가 지면은 험한 곳은 아니지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싶은데 일단 지금 생각은 아까 그 커플 얘기는 끝났어. 딴 얘기야 이제. 소리 들려요? 딱딱거리 소리 같은데? 나무 막 때리는 소리? 딱 신난다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발목 꺾임. 그렇습니다 약간 제 말버릇이.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쓰지? 그냥 뭔 얘기를 했어. 나는 얘기를 다 했거든요. 결말이 났어 내 얘기는. 근데 상대방들은 뭔가 그 뒤에 더 나올 것을 기대하는 눈빛으로 날 쳐다본다. 요럴 때 나 말 다 한 거야 이런 의미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야 끝난 거야? 그 얘기 왜 한 거야? 약간 이런 표정으로 쳐다볼 때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끝났는데 뭐 어거지로 살을 붙일 순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원래 제 계획은 여기를 되게 만만하게 봤어요. 최대 1시간 정도만 돌다가 옛날 얘기, 뭐 매장 얘기랑 뭐 운동하다 종아리 터진 얘기나 좀 하다가 들어가서 샤워하고 치킨에 맥주 한잔 먹고 자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산을 넘어가는 데만 2시간이 걸렸고 다시 들어와서 반대편을 찾아가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작은 산에서만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는 영상은 몇 분, 길어봐야 10몇 분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산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2시간 반 정도 헤매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초행길이라는 게 그래요. 물론 누구나 다 나갔진 않아. 지도를 보거나 길을 잃지 않고 잘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저같이 영상 찍는다고 내가 지금 어디서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올라가면 오르막길인갑다 내려가면 내리막길인갑다 눈에 풀어놓은 개새끼 마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닌 결과가 이겁니다. 뜬금없지만 MBTI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저는 I입니다. 집에서 나오는 거 안 좋아하고 변해요. 이것도 변합니다. 어릴 때는 집에 있는 거 좀 심심해하고 밖에 나와서 모임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 이젠 집이 좋아. 안 나가면 행복하고 약속 잡히면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취소 연락이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입니다. S. 사실 N이랑 S랑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뭐 직관, 감각이니 어쩌고 대충 봐가지고 사실 별로 감이 없거든요. N이랑 S랑 별로 차이를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한 건 N 성향이 강력한 사람이랑은 잘 안 맞아요. 특히 만약에로 시작하는 질문이 나온다.
저는 경기를 일으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래도 좀 친분이 있고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유한 대답이 그 상황 되면 생각해 볼게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걔들은 너무 싫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딴 대답 원한 게 아니다. 근데 저도 그딴 질문을 원한 적이 없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왜 물어보는 거야? 아,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 카메라 쓰거든요. 이게 오즈모 포켓 3인데 여기에 연동해서 쓰는 마이크인데 카메라 배터리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얘는 배터리가 아마 있겠지만 지금 제가 폰으로 촬영하는 동안 말하는 이 소리는 핸드폰 마이크지 요 놈이 아닙니다. 얘는 지금 꺼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였죠? NS 얘기하다가 이거였죠. 그다음 뭐야? T랑 F죠. 저는 F입니다. F 성향으로 나와요. 근데 이것도 많이 변했어. 어릴 때는 완전 생 F였어요. 그냥 남의 아픔에 필요 이상으로 공감하고 내가 힘들어도 더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인간 혐오가 걸리기 시작하면서 도와줘봤자 소용없구나, 나를 이용해 먹었구나, 몇 번 겪으니까 고쳐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와 저희가 있죠. 영상 보셨으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굉장히 핍니다. 애초에 이 산에 온 것도 계획을 한 게 아니야.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는 채로 와가지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제이면은 애초에 영상을 이딴 식으로 찍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되는 대로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동봉대장입니다. 아무튼 MBTI는 ISFP라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해주고 있는데 사실 말해주고 나서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요새는 더 많이 듣는다. 그렇습니다. 시작되기 없는 이야기로 데이터를 엄청 잡아먹고 있군요. 원래 보조 배터리를 챙겼어야 되는데 카메라 배터리 다 돼가지고 지금 그냥 짐짝이고 가방도 안 가졌을 때 손에 들고 있어요 계속. 근데 괜찮아요.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어떻게 맨날 좋아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산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여기가 어딘가 하고 열어본 지도거든요. 저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 정도 왔나 했었는데 주황색 표시된 주유소를 보고 같은 네이버 지도인데 왜 PC에서 안 보이나 그러면서 지도를 축소해봤더니 제가 갔던 곳이 여기더라고요. 직선 거리로도 2.8km, 만보기에 몇 번 찍혔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슨 얘기 할까요? 좋아하는 음식 얘기하면 진짜 그거는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무슨 얘기는 다음에. 술 얘기? 담배를 피긴 하는데 사실 담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끊고 싶고 몇 년 동안 끊어도 받고 다시 시작하니 도루묵이고 다 알겠는데 이게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담배를 1년 정도 끊어본 적이 있는 흡연자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담배를 필 때는 이걸 어떻게 끊어?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끊잖아? 3, 4일이 제일 힘들고 일주일쯤 되면은 슬슬 편해져요. 펴도 되고 안 펴도 되는 한 달쯤 되면 거의 성공이라고 봐야죠. 물론 술을 안 마시던 사람이 한 달 내내 술을 안 마시다가 금연 한 달 차에 술을 마셨다 이러면 필 수도 있어요.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흡연자들이 있다 이러면 담배나 피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너도 하나 줘? 그냥 지금만 펴. 오늘만 피고 내일부터 다시 끊어. 뭐 이런 식으로 책임 없는 쾌락 그런 멘트를 던지면은 또 거기에 또 홀랑 넘어가서 원래 술 먹으면은 심신미약 한 단간 흐려지고 또 그쯤 되면은 원래 태권도도 검은띠 딴 애들은 그렇게 싸움 잘 안 해요. 빨간띠 애매한 그 포지션이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초보라기에도 좀 그래. 태권도 빨간띠 이런 어정쩡한 애들이 사고를 친단 말이죠. 뭔 얘기냐면 담배를 끊은 지 한 달쯤 됐어. 그게 이제 태권도 빨간띠 같은 거예요. 어정쩡한 거야. 아예 끊었다기에는 아예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한 달 좀 애매한데 싶고 오늘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 보기에는 오씨 한 달 동안인데 어떻게 참았냐 굉장하다 너 진짜 성공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한 달 동안 담배를 참고 한 달 만에 술을 먹으면 이 세상에 못 해낼 건 없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 나 한 달 동안 담배 끊었는데 씨 오늘만 피고 또 끊으면 되지 이러고 불을 붙여요. 그리고 다음날 담배를 함부로 구입합니다. 제 얘기 아니고요. 제 얘기가 아니긴 한데 또 크게 다르지도 않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아까 이 길을 지나면서 아까도 제가 올라오면서 거미줄을 엄청 많이 걷어냈어요. 얼굴로. 지금 저기 반대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고 있는 거잖아요. 또 있어 거미줄이. 아까 걸린 것보다 더 많이 걸리고 있어요 머리에. 진짜 그지 같네요. 사람 다니는 길 좀 피해서 거미줄을 치면 안 되나? 이게 사실 운동이 뭐 살 빼려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긴 한데 식단하면서 등산을 꾸준히 하면 살도 쭉쭉 빠지고 참 건강해지겠다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일단은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말이 되게 어버버한데 아직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오늘 산에서 3시간 넘게 개같이 헤맸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치킨에 맥주로 조질 겁니다. 도루묵이어도 상관없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을 다이어터라고 하고 유지만 하는 다이어트를 유지어터라고 하죠. 내려가서
치킨 포장해서 집으로 갈 겁니다. 샤워를 먼저 하고 싶은데 들어가는 길에 포장하는 게 더 좋은데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 치킨이 식고 샤워를 하고 치킨 포장하러 나오면 뭔가 씻은 보람이 없는 것 같고 물론 배달이 답인 건 알고 있어요. 이도저도 싫으면 집에 가서 배달 주문해놓고 씻고 나오면 배달 앞에 와 있고 바로 먹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배달 음식이 매장에서 사 먹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매장 가격을 아는데 그거보다 더 비싸게 주고 배달을 시킨다고? 무료 배달도 뻥이잖아. 갑자기 또 이제 배달 이야기로 넘어오는 거죠. 쿠팡이츠나 배민이나 무료 배달 뭐 이런 걸로 엄청 꼬시죠. 기사님들이 무료 배달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월급을 받든 시급을 받든 펀당 받든 뭐 돈이 걸려야지 오토바이에 기름 넣고 시간 녹여가면서 배달을 하는 거잖아. 허리 아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고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도 되는 얘기긴 해요 사실. 근데 옛날 초반에는 배달비가 뭐 3,000원에서 거리가 멀면은 그 이상도 나오고 그래서 음식 가격에다가 배달비를 추가로 결제해야지 그게 나한테 배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근데 또 사람들이 그래 배달비 내는 게 그렇게 또 아까워요. 그 생각이 드는 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무료 배달이라고 믿고 주문을 하면은 진짜 무료 배달이 아니라 배달비를 업주가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킨 프라이드가 2만원이야 뭐 3,000원이라고 칩시다. 배달비가. 그럼 기사도 돈이 들어와야지 일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업주가 기사한테 배달비를 줘. 그러면은 이제 몇천 원 빠지죠. 또 이제 배민, 쿠팡이츠 이런 플랫폼들이 다 똑같이 하는 짓인데 뭐 짓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어차피 걔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하는 짓이다 이건 취소고 그런 시스템인데 수수료를 떼요. 그러니까 2만원 내고 치킨을 주문했어. 그럼 일단 거기서 원가 빠지고 인건비니 뭐니 뭐 튀기는데 기름도 필요하고 전기 들어가고 그런 걸 다 빼고서라도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에서 배달비 그 수수료 명목으로 꽤 많이 뗀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저거 다 떼면은 매장 사장님들이 남는 게 없는 거야 진짜로. 옛날에는 장사치들이 진짜 엄살 떤다고 하죠. 실제로는 마진도 좋고 많이 남겨서 돈도 잘 벌면서 아유 이거 팔아서 얼마 남는다고 나는 뭐 흑화사 장사하나 이러면서 막 남는 것도 없어요. 원가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요새는 진짜로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다. 플랫폼이 또 횡포라고 하기에 또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전화 주문을 안 하게 됐으니까 거의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다들 편하게 그냥 앱으로 주문하지. 누가 이렇게 전화해서 여기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푼데요 무슨 메뉴 하고요 무슨 메뉴 하고요 문 앞에서 또 카드 결제하고 앉았고 불편하잖아요. 앱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는 거에 뭐 감사해야 되고 알겠는데 너무 많이 떼가는 것 같다. 원래 매장 판매가대로 팔면은 진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떼가니까. 사장님이 가져가던 마진을 통째로 플랫폼이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만 원짜리 팔아도 막 몇백 원, 1,000원 남는다 막 이런 얘기가 뻥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어쩔 수 없이 몇천 원씩 더 붙여가지고 배달비 무료로 돌리고 하는 게 올라간 메뉴 값에 배달비를 녹여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고객한테 더 손해예요. 왜냐면 만 원짜리라고 치자. 옛날처럼 배달비를 소비자가 낼 때는 3,000원 추가하면 돼. 13,000원이면은 그 메뉴가 집 앞으로 오는 거죠. 근데 그 배달비를 녹이느라고 배달비랑 수수료 때문에 메뉴 가격을 13,000원을 받았어요. 매장에서 포장하면 만 원인데 배달 주문하면 13,000원이야. 지금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메뉴 하나만 주문했을 때 고객이 딱히 피해보는 건 없어요. 어차피 만 원에 배달비 3,000원을 내나 배달비가 포함되어 있는 13,000원 내나 똑같죠. 근데 2인분이라면 어떨까요? 두 개를 주문해야 돼. 옛날이면 만 원짜리 메뉴 두 개를 주문하면서 어차피 가는 배달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3,000원만 내면 돼. 그래서 23,000원에 2인분을 받아볼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13,000원짜리 메뉴를 두 개를 주문하니까 26,000원이 됐어. 23,000원에 먹을 수 있는 거를 3,000원을 더 내게 됐다. 여러 개를 주문하면 주문할수록 더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죠. 아니 꽤 한참 걸었거든요. 나 지금 시간을 보고 싶지 않은데 너무 두려운데. 7시 35분입니다. 지금 넘어갔다가 넘어오느라 3시간 반이 소요가 됐습니다. 아무튼 배달비 무료, 자영업자 부담 늘어나고 소비자도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또 뭐 뉴스 보니까 네이버가 배민을 8조에 인수를 한 해 만에 하고 있던데 8조의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에 통증이 찾아오는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10년 동안 안 하는 와중에 부상까지 얻은 상태잖아. 그 상태로 맨날 그냥 치킨에 맥주, 넷플릭스 이것만 있으면 친구 따위 필요 없어 뭐 이런 사람처럼 방구석 개백수 페인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3시간 반을 산을 타니까 아 이거 참 쉽지 않네요. 거미줄 먹으면서 산 타다가 이제 내려와서 치킨 포장하러 갈 거예요. 그리고 맥주랑 넷플릭스로 요새 주술회전 다시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보다 말아가지고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 다시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